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대한민국 남녀 A대표팀 A매치 일정 연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일정 연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경우 3월과 6월에 예정되어 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연기가 되었으며 연기되는 날짜는 추후에 확정이 되면 따로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 대표팀의 경우 3월 달에 열리기로 했던 2020 도쿄 올림픽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가 6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오늘 AFC,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회원국에 공문을 보내서 A매치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AFC는 3월과 6월에 열리기로 했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는 연기되고 FIFA와 AFC는 연기되는 경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한 후에 회원국 이 축구협회에서 공지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경찰청은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 챔피언스 리그 무관중 경기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위기 단계가 2단계인 상황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위기 단계가 한 번 더 격상이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 단계가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갈 경우 현재까지 프랑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이제 2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내에 이 3단계로 격상을 시킬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현재 프랑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챔피언스 리그, 특히나 이거는 프랑스가 잘한 결정이기도 해요. 보면 왜냐면 이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 지고 왔잖아요. 2차전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이 경기를 무관중으로 열려고 했던 그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챔피언스 리그도 뭐 엄청 중요한 경기니까. 근데 뭐 국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엄청 사람이 몰릴 이 경기인데 뭐 이런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사실 추적하기도 되게 힘드니까. 네, 저는 좀 안타깝겠지만 아쉽겠지만 이 프랑스가 잘 선택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나우지뉴가 감옥에 있습니다. 축구계의 전설적인 선수인 호나우지뉴가 이 파라과이에서 가짜 여권 혐의로 현재 파라과이 감옥에 갇힌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감옥에 들어간 지 48시간이 지난 지금 한 파라과이 기자가 그의 감옥에서의 첫 사진을 공개를 했고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인 로베르토는 파라과이에서 가짜 여권 조작 혐의로 잡혔으며 추후에 정확한 이 처벌이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여권이죠. 여기서 뭐 가짜라는 말을 쓰면 좀 약간 좀 덜 심각해 보이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제 위조 여권 쓴 거죠. 엄청난 크나큰 특히나 근데 호나우지뉴가 가짜 여권 쓴다고 잡혀? 잡혀난다. 안 걸려? 영도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복잡해. 뭐 두 여자랑 같이 살겠다라고 공표도 했고 막 이상한 거에 좀 약간 꽂힌 것 같아. 네. 아무튼 현재 파라과이 감옥에 있다고 하고 이 위조 여권에 관련돼서는 아직 정확한 처벌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송환되겠죠. 뭐 브라질로. 그리고 이거 그래도 슬리퍼 나이키야.
파라과이에서. 역시. 이상형이야 진짜. 리버풀은 핸더슨과 로버트슨에 관련된 몸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핸더슨은 현재 복귀에 임박했으며 내일부터 멜우드에서 훈련할 준비가 된 상태이고, 클럽은 로버트슨이 이 수요일날 열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16강 2차전에서 뛸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으며, 본머스전 결장은 그냥 예방 차원에서 쉬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클럽은 본머스전 이후 로버트슨과 핸더슨 모두 이번 주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풀의 핸더슨이 중원에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애들 쓰는데 꼭 사고를 쳐요. 네. 핸더슨이 이렇게 중요한 선수가 될지는 잘 몰랐는데 중요한 선수였어요. 네. 예전에 핸더슨 무시했던 게 참 미안할 정도로 지금은 엄청난 핵심 선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아무튼 핸더슨이 좀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 감각은 죽어있는 상태죠. 뭐 훈련도 하고 할 테지만 이 실전의 느낌은 또 다르니까 그래도 뭐 써야죠. 능력 있는 선수니까 나오면 또 곧 바로바로 잘할 거예요. 핸더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16강 2차전을 좀 해볼 만하지. 토트넘이 이 노리치 시티의 토드 캔트웰 영입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노리치 시티의 플레이메이커인 토드 캔트웰 영입에 관심이 있으며 리버풀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시즌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21살의 캔트웰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고하며, 토트넘 소스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캔트웰을 스카우팅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 그를 영입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캔트웰을 원하는 팀들이 맨 처음에는 리버풀이 기사도 먼저 나고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많은 썰을 풀어가다가 노리치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캔트웰을 얼마에 팔려고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리버풀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모르지, 뭐 선수가 좀 가고 싶어 하면 금액은 좀 낮출 수는 있으니까. 다만 노리치 시티가 생각하는 금액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팀이 강등될 확률이 제일 높죠. 꼴찌니까. 근데 나오면 매물로서 되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어리죠, 잉수저죠. 많은 팀이 달라붙을 것 같아요. 토트넘도 쓱 곁다리 한번 넣는 것 같아요. 쓱 미리 미리 쓱 한번 곁다리 넣고 나중에 뭐 시즌 끝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먼저 나왔지? 기사는 이거 먼저예요. 미안해요. 네. 번호를 똑같이 써놨구나. 잘못해서. 황인범이 입술이 붙었어요. 미안해요. 황인범이 활약 중인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LA 갤럭시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황인범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이 승리에 기여했고, 밴쿠버는 2020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2라운드에서 LA 갤럭시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며 이로써 밴쿠버는 개막전 패배 이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2경기 치렀고요. 1승 1패입니다. 저번 시즌 꼴찌했어요. 지구 꼴찌. 밴쿠버가. 밴쿠버는 캐나다 팀이지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들어가 있는 팀이니까 꼴찌에서 토론토하고 밴쿠버 두 팀이 있죠. 꼴찌했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조금 영입이 좀 됐고 황인범도 준비를 좀 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그냥 약간 썰로 들어보면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도쿄리, 뛰었던 아니지, 뛰고 있는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뛰고 있는 도쿄리가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사실 그 이청용이 울산 현대에 합류하면
이동경이 나간다라는 소문이 제일 파다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이동경도 그 본인이 쓴 글 보면은 해외 이적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적할 수 있는 곳이 뭐 그러니까 아시아 쪽 제외하고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승강제 없나 보네. 예, 없어요. 승강제를 하면 엄청난 금액의 중개권료를 주겠다라는 방송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크잖아요. 엄청난 거의 조 단위. 그 금액으로 이제 뭐 중개권을 뭐 오래 한 장기간 몇 년이더 7년인가 사고 싶다고 했던 방송사가 있었는데 승강제를 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거절했죠. 우린 승강제 안 한다. 플레이오프 방식 계속 꾸준히 계속 할 거고 승강제 없이 간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브 리그도 있지만 승강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밴쿠버 여기는 다음에도 좀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선수 계속 영입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무리뉴는 은돔벨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번니와의 경기가 이제 있었죠. 토트넘이 그날 경기 후에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은돔벨레 관련해서 기사가 가장 많았어요. 이 경기 후 무리뉴는 토트넘이 번니와 무승부를 거둔 시점에서 이제 하프타임에 은돔벨레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후에 은돔벨레에게 계속 기회를 줄 수가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무리뉴 감독이 말하길 누군가 이곳이 프리미어 리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며 이것이 새로운 경험이고 지금까지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환상적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누군가는 당연히 은돔벨레고 이 다음 시즌에는 환상적이길 바란다. 이번 시즌에 너는 쓰지 않겠다 이 쓰레기야. 라는 거겠죠. 스킵은 아직도 어린 선수이며 환상적인 120분을 보냈고 그는 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킵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고 무리뉴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은돔벨레가 경기장에서 1분 1초를 프리미어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 알아가면서 사용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다른 환상적인 선수들도 새로운 나라의 첫 시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도 겪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많았었는데 은돔벨레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이 훨씬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며 팀이 선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돔벨레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리뉴에게 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수를 지목해서 비판하는 건데 이날 경기는 무리뉴가 맞아요. 네, 이날 경기는 비판했어야 됐어요. 이것도 뭐 요즘에 무리뉴는 뭐 잘못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 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유해지기도 했고 좀 그래도 뭐 선수 탓 하는 거는 여전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사그라지고 수그러들었는데 이번 비판은 무리뉴도 진짜 화가 엄청 난 것 같아요. 정말 언론이니까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이번 그 사례가 나오면서 무리뉴가 이제껏 참고 있었지만 과거 무리뉴가 맨유 시절에 프레드한테 했던 말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레드 일로 와봐. 네 감독님 잘 들어. 넌 이제 맨유에서 끝났어. 너 이제 맨유에서 나갈 준비해. 너의 커리어는 맨유에서 끝났어. 이렇게 막 말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로 돌려 얘기하는 거면 정말 많이 참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적절히 좀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랬던 사람이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그냥 안 쓸 거야. 나는 안 쓸 거야. 이번 시즌에 안 쓸 거야. 밖에서 좀 지켜봐. 로셀소 좀 하는 거 봐. 눈이 달려 있으면 네, 이런 거죠. 네. 제발 좀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입장에서는 로셀소 하는 거 보면은 은돔벨레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솔직히 로셀소도 비싸다면 비싼 금액으로 왔죠. 따지고 보면. 근데 얘는 더 비쌌고 얘는 주고 갉아먹는 게 또 환상적이니까. 네. 그리고 너무 불성실하게 뛰더라 얘가. 진짜. 너무 오늘 새벽에 레스터 시티하고 아스톤빌라 경기를 제가 중계했어요. 지금 우리 방에 그 경기를 봤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스톤 빌라가 현재 한 경기를 덜 했지만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노리치 바로 위란 말이에요. 근데 아스톤 빌라 애들 뛰는 폼이 열심히 안 해. 압박도 안 해. 열심히도 안 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 공중경합도 그냥 대충 뛰고 진짜 이랬어요. 애들이 뛰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한 경기를 덜 했어도 아스톤 빌라는 꼴찌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상대가 홈이건 원정이건 강팀이건 아니걸 떠나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더라고요. 보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그걸 보는데 물론 레스터가 잘했고 재밌는 골장면도 나왔지만 너무 불성실하게 뛰니까 솔직히 볼맛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딱 그랬어요. 딱 은돈벨레가 번니 경기에서 딱 아스톤 빌라였어. 진짜 너무 불성실해. 뭐 믿고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누가 디바주나? 신천지 같은 놈이에요. 진짜 너무 별로야. 운동벨레 얘기는 뒤에도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테베지의 골에 힘입어 보카 주니어스가 스페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는 어제 테베지의 골에 힘입어 짐나스 타가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차지하며 스페르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카는 이번 우승으로 역대 34번째 스페르리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역대 스페르리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 횟수 1위인 팀은 리버플레이트인데 리버플레이트가 36번, 보카 주니어스가 34번 이제 이 우승을 이 리버플레이트의 36번째 우승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날 골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좀 찾아보시면 테베즈가 뭐 나이를 먹긴 했고 뭐 감독과 싸우면서 뛰지도 많이 못했고 막 이랬던 경기가 많아요. 근데 좀 찾아온 것 같아요. 본인도 동기부여를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날 테베즈는 연호도 많이 받고 마라도나랑 키스도 하더라고. 그 진짜 볼뽀뽀 말고 그냥 입술에 그냥 그렇게 세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테베즈 아빠가 보면 서운해하겠어. 아버지 계신가? 또 모르는데 또. 아무튼 테베즈 부모님 보면 서운할 정도로 마라도나하고 뽀뽀를 마라도나도 이제 이 보카 주니어스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엄청 엄청 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혹시 앙리랑 누구지? 피레스. 그다음에 스콜스랑 긱스가 했던 뽀뽀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진도 유명해가지고 그 정도로 했어. 그러니까 막 간단히 막 쪽한 게 아니라 막 그렇게 세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우승한 거에 대한 희열과 함께 뭔가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약간 뿜뿜한 것 같아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5연승으로 챔피언십 1위에 등극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5연승을 달리면서 무승부에 그친 2위 이 웨스트 브루미치 알비온을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승격 직행 티켓 경쟁자인 3위 풀럼도 이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즈 유나이티드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37라운드였습니다. 계속 2위에 있었는데 최근에 연승에.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리즈가 신초에 엄청 좋다가 이 저번 연도 말부터 엄청 하락세를 겪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경기에서 2승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시즌 초에 정말 잘 쌓아놓은 승점 덕분에 그래도 엄청 1, 2위권 아니고 거의 2위권에 계속 유지했었죠. 2, 3위권에.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2월 12일까지 유지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2월 16일부터 333333점 이렇게 올려서 결과는 현재 보시면 리즈 유나이티드가 37경기 71점 1점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2위 팀, 3위 팀, 4위 팀, 5위 팀들이 물론 뭐 여기는 4, 5위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풀럼도 여기 6점 차다 보니까 여기 풀럼도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결국 1, 2위 팀들은 직행, 그러니까 다이렉트 승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음 시즌에는
리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끌어올랐어 지금. 물론 얘네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연패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다. 챔피언십은 이 플레이오프를 거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규 시즌이 끝나면 풀럼과 프레스턴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브렌트포드와 노팅엄 이렇게 경기를 한 다음에 여기 승자, 그러니까 3위 6위 승자, 4위 5위 승자가 마지막에 웸블리에서 단판으로 빡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촥 승격입니다. 옛날에 재밌던 거는 윤석영이 챔피언십에서 QPR에 뛸 때 가까스로 6위했어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3위 팀 꺾고 4호 팀 승자 그 웸블리에서 붙어가지고 이기고 승격해가지고 올라왔었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는 그만큼 뭐랄까 좀 경우의 수가 많다. 저는 지금도 플레이오프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K리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근데 아닌 사람도 되게 많죠.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수원이 망해가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어떻게든 우승하고 싶은데요. 근데 6위도 못할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상위 스플릿도 못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물론 플리그가 정당한 보상이죠. 한 시즌을 풀로 해가지고 받은 보상이니까.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플레이오프 좀 보고 싶은 마음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또 분명히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뭐 플레이오프 할 일 없을 것 같으니까 해보는 말입니다. 조에일런이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조에일런은 이번 부상으로 인해서 유로 2020 불참도 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 못 간다고 봐야죠. 아킬레스건 파열인데. 네. 스코트 시티에서 이제 스토크 시티에서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언젠가 프로브로 부산과 최강 수원이 결승전 붙는 망상해본다. 다시 한번 FA컵에서 붙지. 옛날에 황선홍이 감독이었을 때 부산과 이제 수원이 FA컵에서 붙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염기훈의 중거리골로 1등으로 수원이 이겼더랬죠. 기억이 납니다. 맞죠? 진짜럽소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럽소님이 부산 팬이거든요. 난 수원 팬이고. 파컵 아니면 만날 일 없잖아. 파컵 아니면 뭐 정말 둘이 이제 3점 바운드리 안에 있는 승점에서 뭐 마지막 라운드에 붙으면 약간 그게 결승 같은 느낌이겠죠. 뭐. 그래도 우승컵을 노릴 수 있는 거는 파컵밖에 없어. 플레이오프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아침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침은 서아시아 팀하고 이제 결승에서 무조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준결승에서 만나겠지. 근데 차라리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부산이 아침을 나갔으면 나갔지 수원은 다음 아침 못 나거든요. 지금도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상황이. 아니 수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경기력이 개판인데 그걸 어떻게 그 쉴드 치냐 그걸. 부산은 나갈 수 있어. 부산 젊은 팀이고 뭐 투자 많이 하면 거기도 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쪽 라인도 돈 투자하고 막 외국에 뭐 좋은 애 데려오면 뭐 또 이렇게 탁 나갈 수 있긴 하지만 뭐 수원은 투자도 안 하고 감독 능력도 없고 네. 다 없습니다.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건 팬들밖에 없어 이제. 불쌍한 팬들 같으니라고. 레시포드의 추억놀이에 관련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네이마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맨유는 홈에서 열렸던 16강 1차전에서 0대2로 패배했었지만 이제 작년 챔스죠.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파리와 합계 3대3으로 통합 스코어는 동점이었지만 맨유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파리 생제르맹을 잡고 기적의 8강행을 저번 시즌 완성을 했었습니다. 래시포드는 1년 전 영광을 2019년 3월 6일 이 자신들의 시간대 이제 이 사진을 다시금 올리면서 아름다운 밤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네이마르는 당시 부상을 당했던 탓에 벤치에서 팀의 패배를 지켜봤는데 래시포드가 이런 글을 올리자 네이마르가 fucking night 이라고 밑에 보이죠? 안 보이네? 딱 안 보이네? 이런 사람들 안 보였구나. 사진이 안 보이네. 밑에 댓글이 있어요. 네이마르 댓글이. 이거 어떻게 보시네 이거? 여기 네이마르 댓글 보이죠? fucking night. 네. 저렇게 또 글을 남겼습니다. 저 때 골을 먹혔을 때 네이마르 표정이 있어요. 저겁니다. 네, 이 표정. 몰라, 그냥 빡쳤나봐. 얼이 빠졌었죠. 올라갈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네. 얼이 빠진 채로 와가지고. 잊을 수가 없겠죠. 네이마르는 저 상황을. 스털링은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시즌이며 이번 시즌 리버풀은 그 어느 팀보다도 강하며 포기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나 오랫동안 우리는 꾸준함을 리그에서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타이틀을 싸우기도 좀 힘든 지금 승점차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현재 상황으로 보면 프리미어 리그 우승은 힘들어졌으나 실패한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리그컵 우승도 차지했고 아직도 챔피언스 리그와 FA컵도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4위 안에 마치고 다른 두 컵대회도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시즌 또한 분명히 성공한 시즌이라고 불릴 것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맨시티는 누가 봐도 남이 봐도 지네가 봐도 네. 챔피언스 리그만 우승할 수 있다면 다 얻은 거죠. 얘네가 리그 우승 못했다 해서 누가 맨시티 망했네 만에 하겠어요? 망한 거는 이제 다음 시즌이고 그 징계 나오면 징계가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나왔던 2년 정지 챔피언스 리그 2년 정지 먹으면 그게 제일 센 거겠죠. 네. 리그 징계도 또 나와야 되니까 리그 징계도 만약에 이번 시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리그 징계도 다 현지에서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안에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리그 승점 삭감되는 거 다 안 나올 거다. 다음 시즌쯤에 나올 거라고 다 예상하는 거 보면은 다음 시즌에 어떻게든 나오겠죠. 그게 처음에 나왔던 징계처럼 될지. 아직 리그 징계는 안 나왔으니까 애초부터. 네. 지켜봐야죠. 그 리그 징계 나오면 또 질질 끌고 가겠지. 오래 걸릴 싸움이에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UEFA는 경기 시작 직전 악수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UEFA는 오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UEFA 대회 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 악수 절차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UEFA 경기에 적용이 되며 우한, 폐렴의 잠재적인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저번 라운드부터 실시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 레는 웃네.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어느 팀은 그냥 지나가지도 않더라고. 어차피 안 하는 거 그냥 쓱 바로 가더라고. 피치로. 네. 악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래요. 프리미어 리그가 따르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정부에서 약간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으로,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루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아이들도 그냥 쓱 지나가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나는 선수들 지나가는 거 그렇다 쳐도 아이들한테는 저런 악수 한 번이 평생의 기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또 물론 돈 안 내는 팀들도 있지만 거진 다 돈 낸다고 보면 돼요. 아이들 에스코트 하는 거. 근데 그것도 못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어디 보자. 오정우님이라고 제 썸네일을 만들어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이 계신데 미리 썸네일을 보내주셨나봐요. 내가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바로 봐야 돼요. 한번 보고 올게요. 제 성격이 급해서 어디 보자. 오늘 제가 방제를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딱입니다. 이분이 정말 센스가 좋다니까. 이분은 조만간 다른 데로 스카우트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제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졌네요. 오늘 방송 끝나면 말미쯤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썸네일을. 지금 보여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채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유튜브 트위치는 트위치는 지금 한 손가락에 사람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없으니까 이야기해서 유튜브 일로 와 차렷. 이렇게 사람이 좀 있는 편인데 대답을 안 해?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카카오처럼 카카오를 본받으란 말이야. 지금 뭐야 이게? 이 정도로 사람 있으면 대답을 좀 하고 막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다음 소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라도 해주세요. 좋네요. 듣고 좋네요. 마음이 좀 편해지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좋아요. 네. 리버풀은 이제 2경기만 이기면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 종료까지 무려 2달이나 시즌이 남았지만 벌써 리버풀은 매직 넘버를 세기 시작하게 하면서 총 38경기 중에 현재 29경기까지 치루었고 리버풀의 승점은 82점입니다. 2위 맨시티는 28경기까지 치렀는데 이제 리그컵 결승 때문에 한 경기가 지금 덜 치렀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스톤빌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현재 승점이 57점이며 한 경기를 덜 했지만 무려 승점이 25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9경기 중 2승을 더하거나 9경기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로 6무 3패로 승점 6점을 따도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버풀 소원 풀어는 맞죠? 네. 리버풀 팬들, 저도 리버풀 팬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보다 리그 우승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리그 우승을 좀 해야 나댈 수가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챔스 우승도 너무 좋고 리그 우승도 너무 좋고 그런 부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인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개편되고 나서 리그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리버풀 팬들은 리그 우승이 더 갖고 싶을까? 챔스 우승이 더 갖고 싶을까 했을 때 저도 항상 챔스 우승보다는 리그 우승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리그 우승을 다 해봤던 첼시나 맨유나 아스날이나 또 누구 있니? 맨시티나 이런 팀들은 다 챔스라고 하지 다. 근데 리버풀 팬들만 좀 더 리그라고 말하는 이유가 리그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놀림도 당하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리그 우승을 하게 된다면 좀 한을 푸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참 만족감을 드러내고 싶고 근데 현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게 카퍼레이드잖아요. 이 카퍼레이드를 못할 수도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을 해도 리버풀이 이 5월달쯤에 하나? 하겠지 그때? 5월에 이제 시즌 끝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할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기도 하고 뭐 저 때까지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뭐 그런 이제 뉴스도 뜨더라고요. 현지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스날의 라카제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이적을 위해서 아스날의 스트라이커 라카제트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카제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오랜 기간 동안 연결이 되어 왔으며 2017년 원래 라카제트가 아스날이냐 아틀레티코냐 라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팀을 두 가지 중 아니죠. 두 팀 중에 한 팀을 이제 골랐어야 했는데 라카제트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도전 정신 또 있었고 뭐 조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카제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닌 아스날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아스날 팬들의 기분을 잡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말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으며 명백히 이 프랑스 출신의 라카제트가 다시 한번 이 꼬마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카제트에게 영입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렸으며 이번 여름 기간 동안 그에게 공식 오퍼를 할 것이라고 스페인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스날이 좀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선수가 라카제트가 아니라 오바메양인데 오바메양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또 오바메양이 나 아스날 너무 사랑한다. 나 런던 너무 좋다. 아스날 너무 좋다. 아스날 팬들 짱이다. 갑자기 또 이래가지고 뭐야 뭐 재계약하는 거야?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재계약 얘기도 안 해요. 되게 뻘쭘한 거지. 뭐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인터뷰해가지고 아스날 보든지 가가지고 쓱 그냥 쓱 이렇게 쓱 재계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왜 한 거예요? 아, 내 맘이지. 이런 거지. 그래서 또 벤치 먹고. 그래도 뭐 그런 인터뷰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좀 그냥 좀 자꾸 이제 막 뭐랄까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은 되게 막 우와 그 아스날 팬들이 와 하나 봐 하다가도 또 나오는 소식이 항상 뭐 또 재계약 제시를 했는데 거부 막 이런 것만 뜨니까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정말 아스날이 좀 뭐 선수 영입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아스날도 잡고 싶겠지만 오바메양이 이제 원하는 요구도 좀 높을 테고 오바메양도 좀 더 이제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은 것도 이해가 돼요. 다 같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도 이 선수를 좀 감동시키거나 그 한화 옛날 안 봤냐? 한화 그 한화 누구니? 그 투수 옛날에 망한 애 그 걔네 미국집까지 쫓아가가지고 엄마 생일 챙겨주고 막 그 있었잖아요. 걔 투수 걔 이름 뭐였더라? 아 걔 그때 막 한화가 엄청 잘해줬는데 그렇게 해야지. 걔 이름 까먹었어. 투수 좀 잘했던 있는데 한 시즌 반짝. 아니 외국인 유창식은 아니고 로저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잘해줘야지.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성의를. 울버햄튼의 올림피아코스 원정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울버햄튼과 올림피아코스의 목요일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릴 것이라 발표했으며 보건부 대변인은 그리스에서 7건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그리스의 확진자 수는 총 73명이며 이탈리아, 스위스, 모로코, 불가리아 정부 또한 이 관중들의 스포츠 경기 관람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유럽도 스포츠 경기 관람을 금지시킨다.
라고 발표했고, 이 스포츠 경기 관련 금지 얘기 나와서 잠깐 그냥 TMI를 곁들이자면,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배구가 3월 말쯤에 할까? 라고 이제 논의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해요. 지금 거기도 이제 이 K리그나 프로야구는 연기잖아요. 근데 이제 배구, 농구 이런 거는 지금 중단이기 때문에 시즌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우승팀을 가리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지금 뭐 3월 말에 한다라고 공표는 아니고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그때쯤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중단한 거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게 맞다고 하긴 하는데. 네. 축구도 K리그도 3월 말, 뭐 4월 초 요때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청용 유니폼이 울산 입단 첫날에 300장의 판매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인 이청용의 K리그 복귀와 울산 입단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울산 현대 입단 기자회견 방송에는 많은 취재진, 사진 기자 등 취재 인파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뜨거운 열기가 나타났고요. 울산은 이청용이 등번호 7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청용은 프로 데뷔 시절 달았던 27번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 즐겨 달았던 17번 모두가 이제 울산 현대에서는 다른 선수가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인 7월 2일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과거 전성기 시절 달았던 27번을 뒤집은 72번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청용의 유니폼, 저 72번 유니폼이 출시 첫날 300장이 팔렸다라고 하며 이는 울산 현대가 유니폼을 출시한 이래 특정 선수의 유니폼에 게시한 첫날 최다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울산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북 현대의 대항마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울산에서의 기록을 세운 거죠. 첫날에 이제 300장의 판매고를 울산이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청용이 가지고 있는 스타성 대단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 말미에는 전북 현대 대항마로 대항마가 아니라 울산이 탑을 먹지 않을까. 지금 라이스 감독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 보니까 대항마는 얼어 죽을 무슨 대항마야. 대악마다 악마. 울산이 악마야. 응?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번 시즌만큼 하면 될 것 같은데 울산이 또 저번 시즌만큼 할지는 또 모르지. 아니 근데 선수 구성도 난 울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선수 구성도 이 팀 밸런스가 아니 전북이 초반이라는가 처음 너무 안 좋아. 밸런스 너무 안 잡혀 있고 그 쿠니모토도 생각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초반이라 좀 발이 안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좀 확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본 거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FM식으로 분석해 봤을 때 뛰지 않고 FM식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울산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울산도 몰라 또. 거기도 해봐야 알지 뭐. 김도? 나 울산은 항상 말하지만 김도훈이 싫어하는 거지 울산 선수를 싫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내가 뭐 울산에 싫어할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김도훈만 싫어요. 좀 외국인 감독이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감독 오진 외국인만 도망가는 판국에 그치 오진 않겠지. 울산 이번에 작년보다도 더 좋은 편인가요? 모르겠네. 작년에는 김보경이 완전 날라댕기고 믹스가 해주던 거 항상 잘해줬고 하다 보니까 뛰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강 잘 됐잖아요. 울산은. 그리고 이청용이 늦게 합류했는데 지금 뭐 울산한테는 조금 기회이지 않을까. 약간 리그가 약간 미뤄진 게 울산이 이청용이 좀 더 이제 팀원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좀 안 좋은 거는 이청용이 이제 유럽에서 리그를 뛰다 온 거 주전으로 물론 조금 살짝
마지막쯤에는 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계속 뛰다 온 거 체력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울산이 이제 아챔을 8강 가게 되면 또 등록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리그하고 울산이면 아침 8강 가겠지. 뭐 리그하고 이것저것 다 뛸 수 있는 체력이 될까는 모르겠네요. 또. 마운트가 선제골을 넣은 후 근본 없는 괴상한 세레모니를 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전반 첼시의 선제골을 득점한 후에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 코너 플래그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팬들은 골을 자축하느라 바쁜 나머지 당시에는 마운트의 근본 없는 세레머니를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가진 한 트위터 라인이 이제 그 세레모니를 알아보고 어떤 세레모니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 세레모니는 마운트가 그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아까 이름 뭐였더라? 크루즈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보긴 했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축구 관련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을 만나 인터뷰에서 다음 득점을 할 시에 자신을 위해서 이 프랑켄슈타인 스타일의 세레모니를 뭐 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마운트가 그때 보고 껄껄 웃더니 한다고 재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원본의 그 영상을 봤어요. 원본의 영상을 봤는데 마운트가 이걸 되게 잘 소화했어. 보니까 이거 진짜 근본 없는 세레머니인데 이 기사의 댓글에도 사람들이 써놨지만 얼굴이 살리더라고. 진짜 얼굴이. 이거 진짜 이상한 세레머니인데 마운트 가니까 얘가 얼굴이 좋잖아요. 솔직히 좀 잘생긴 편이잖아요. 마운트. 얘 얼굴이 살리더라고. 이거 진짜 바클리가 있으면 진짜 완전 프랑켄슈타인인데 얘가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된 거야. 요거 원본 영상은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 고정으로 이제 박아둘 테니까 그 유튜브 그 홈페이지가 그 채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보여드리면 그 채널에 또 조회수를 그 외국 채널이에요. 또 조회수를 또 못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다 눈치채겠지만 진짜 마운트가 잘 살린 거예요. 얘가 못 나는 저 진짜 이상한 세레모니라 생각했는데 얘가 정말 저거를 한 500%는 살렸어. 100%짜리였다고. 진짜 마운트 얼굴이면 감스트 춤도 소화하나? 뭐 걔 누구야? 걔 문스트도 뭐 하는데 뭐. 마운트가 나보다 한 1000만 배는 잘생긴 것 같아. 1000만 배도 이 어떤 감인지 모르겠네. 마운트 엄청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균형이 완벽해. 미남이야 완전. 핵미남. 그러니까 동네 아이돌 사귀지. 아니야. 옥채미도 아이돌 사귀는데 옥채미가 엄청난 미남은 아니지. 능력이구만 능력. 남자는 능력이야. 네. 저는 뭐 제가 인정하지만 전 콘도그 비아 닮았습니다. 네. 그래도 콘도그 비아도 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등치가 크진 않아요. 콘도그 비아는 뭐 등치 엄청 크잖아요. 네, 크진 않고 얼굴만 좀 닮았다.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죠. 행복한 직관을 했던 퍼거슨의 표정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한 OT에서의 승리를 꿈꾸던 맨유 팬들은 이 승리로 2대0 승리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샬과 맥토미니의 골들은 솔샤르를 퍼거슨경 이후 프리미어 리그 최초로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성공시킨 감독이 되었죠. 솔샤르가. 퍼거슨이 2009년 맨시티에게 패배하고 남겼던 달갑지 않은 이웃이라는 말은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관중들은 맨유의 무패 행진에 자신들의 전설 감독만큼이나 기뻐했고, 그리고 퍼거슨은 맥토미니의 추가 시간 골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며 저렇게 활짝 보여주는 또 미소를
또 전혀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면서 이빨까지 보여주면서 이빨까지 보여주면 최고인 거야. 미소에서는. 이런 행복한 모습이 TV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맨유는 이번 승리로 4위 첼시를 승점 3점 차로 따라붙으며 4위 경쟁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맨유는 스토리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재밌죠. 정말 이제는 맨유 팬들도 헷갈리고 그 글을 쓰는 이 놀리는 사람들도 헷갈린다는 솔샤르 종신. 네.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네.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솔샤르가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분명히 맨유도 포그바라는 팀의 완전한 핵심 선수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데 부페를 빠르게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와서 잘 뛰게 한 거. 물론 잘 뛰는 거에는 부페의 노력이 제일 크고 많고 중요했지만 그래도 이 주변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의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다 우리 모두의 공이라고 해야 돼요. 네. 누구 하나가 잘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맨유는 부페의 공이 너무 크긴 한데 그래도 이갈로도 그렇고 기존의 선수들 뭐 프레드 같은 애들도 정말 똥이었다가 축구의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모두의 노력이 이제 함께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지금 첼시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지금은 뭐 맨유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페 빼고. 난 안페가 너무 싫더라, 진짜. 안페 빼고, 링가드 빼고, 그 둘은 빼자. 어차피 다음 시즌이 안 볼 것 같은데, 다음 시즌이 안 볼 것 같은데, 그들 빼고 다 잘하고 있다. 난 그래도 솔직히 맨유 팬들한테 미안한데, 링가드는 나는 센스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페는 스타일이 안 맞는 거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난 링가드는 진짜 보면은 되게 센스가 좀 있는데, 좀만 이 주변에서 좀 선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뭐랄까 좀 목덜미 잡고 가르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려나? 그래서 링가드 보내면 좀 아쉬워하지 하는 사람도 없으려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걔가 잘했던 시즌이 없으면 그래 뭐 이제 그만 키워야지 언제까지 키우냐고 할 텐데 그래 좀 잘했던 시즌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플레이할 때도 난 저번에 부페랑 했던 이델 패스가 자꾸 기억이 남아서 그런가? 왜 그렇게 좀만 키우면 될 것 같지? 하긴 뭐 그렇게 해서 옛날에 수원의 고차원이라고 수원 팬들 다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내가 선수 보는 눈이 좀 없나 봐. 보니까 남들은 다 고차원 안 된다고 내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나 혼자 저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고 열심히 뛰는 거는 기본적인 기본 바탕 이 베이스가 좋은 선수라 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 지금은 2부 갔어요. 옛날에도 내가 좀 이렇게 고등학교 축구 보면서 저 친구 크게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일본 가서 막 음주운전해가 퇴출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서 뛰는지도 몰라. 보는 눈이 없나 봐 내가. 김근철도 막 내가 보고 막 광주에 무슨 고등학교지? 거기서 보고 듣는가 와 씨 대박인데 했는데 일본 가서 잘 안 되고 안 되더라고. 이날 경기에서 제가 이날 경기 때도 말했지만 중계를 못 하고 이제 채팅방으로 했는데 이날 아무튼 경기 보고 나서 경기가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다 너무 잘하고 일단 중원에서 맨시티를 싸먹으니까 사실 맨시티가 중원에서 어느 팀한테 싸먹을 일이 없는데 덕배가 없었잖아 이날. 그걸 떠나서 그래도 기존의 선수들도 다 좋다고. 근데도 맨유가 홈이기도 하고 이 맨시티 중원을 압박해서 딱 싸먹으니까 경기가 수준이 퀄리티가 너무 올라갔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그리고 맥토미니 마지막 골도 진짜 거기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골대에 노려가지고 그 들어가는 코스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진짜 이날 골들은 골도 되게 좋았고 경기력도 너무 좋았고 이 경기력이 만약에 다음 경기에 많이 또 나오면 진짜 맨유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이 순위 싸움 4위 진짜
너무 잘했어. 아무튼 그랬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단일 시즌 7패는 프로 커리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펩이 감독 생활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단일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맨유와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맨시티는 이날 패배로 18승 3무 7패, 승점 57점으로 선두 리버풀 82점과의 승점 차를 줄이지 못했고 올 시즌 리그 3연패를 노렸지만 무패 행진을 달리던 리버풀에 밀려 현재로서는 2위 확보가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인 옵타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감독 생활을 하면서 단일 시즌 7패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펩의 첫 위기? 펩은 4위 안에만 들면 되고 챔스 진짜 만약에 우승한다면 모든 펩에 대한 불평, 불만 일단 4강만 가도 4강만 없어지는 거 아니고 우승하면 아무튼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없어지겠죠. 네. 4강은 이제 좀 그냥 나이스했다 라고 평가받겠지. 덕배 아스날전은 나오나 봄? 모르겠는데 챔스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패배를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어요. 쿠르투아가 내전근 부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말 경기에서 레알 베티스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패배보다 더 나쁜 뉴스가 있었습니다.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로 1위 탈환 기회를 놓쳤고 이제 부상을 당한 쿠르투아를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다리를 절뚝이며 경기장을 떠났고 쿠르투아는 내전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합니다. 쿠르투아가 아픈가 봐요. 애초에 테이프를 하고 있었네. 애초에. 이 경기에서 심해진 거고 원래 좀 안 좋았나 보네. 요즘 쿠르투아가 그래 잘했는데. 해리 윌슨은 본머스 팬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팬들은 이게 섞었네요. 내가 팬들은 심드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팬들은 이렇게 말했네. 팬들은 심드렁한 상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리 윌슨은 본머스 소속 선수인데 본인이 왜 리버풀 자켓을 입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리버풀 소속으로 본머스로 임대해 와 있는 이 해리 윌슨인데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한 규정이 있죠. 잉글랜드의 임대 규정 중에. 그래서 안필드 관중석에서 이날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본머스가 안타깝게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관심과 불만은 오히려 이 해리 윌슨에게 쏠렸습니다. 일명 코트게이트라는 사건인데 해리 윌슨은 자신의 SNS에 빠르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본머스 선수들의 환상적인 헌신과 원정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자격이 있었고 우린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제가 리버풀 옷을 입은 장면이 화면에 잡혀 팬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워서 리버풀 스텝이 준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기에 나선 본머스 선수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저는 다음 주 다시금 본머스를 위해서 뛸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지만 팬들의 화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 선수는 원 소속팀이 리버풀이에요. 근데 이제 리버풀에서 본머스로 임대를 간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소속팀은 본머스죠. 근데 저번 경기가 리버풀 홈에서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었고 해리 윌슨은 경기를 보러 온 건데 본머스 소속 선수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임대로 왔어도 원 소속팀인 리버풀 일지언정 현재 소속팀은 본머스니까 상대팀 자켓을 입고 경기를 관람한다라는 것은 저는 본머스 팬들의 화가 난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더 욕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쓱 넘어갈 게 아니야. 이거는 한번 크게 한번 뭐 규정을 만들던. 만약에 뭐 원정 경기에 그 원소팀 임대 선수가 따라왔다.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은 뭐 징계를 먹던 벌금을 내야지. 이거는 뭐 말로 뭐 죄송합니다. 뭐 누가 줘가지고 입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니, 말을 하면 팬들이 그게 그래 네가 원래 그 소속팀이 뭐 지금 리버풀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게 이것도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본머스가 강등 당할 수가 있어요. 승점이. 팀도 성적이 안 좋은데 이런 걸로 막 신경 쓰이게 하면은 팬들이 이 화를 풀 데가 없는데 화를 풀 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네. 욕먹을만 해요. 저거는. 욕을 더 먹어야 돼. 그럼 규정이 좀 생기든 거야지. 저거는. 얘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거는. 사실. 규정이 있건 없든 간에 본인이 지금 본 원소속팀이 본머스면은 본머스 저기 스타한테 가가지고 좀만 입으면 안 돼. 너무 추운데 이렇게 입든가. 에휴, 진짜. 그리고 선수들도 따뜻하게 이 선발 뛴 선수들 중에 패딩 있을 거 아니야. 자켓 같은 게. 그거 입으면 되지. 왜 굳이 리버풀 걸 주워 입어가지고 욕을 먹냐. 아유,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어려도 저 정도는 공과 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아스날이 자아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아를 원하고 있으며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자아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미넨 역시 이 자아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고, 사실 이거 기사를 안 가져오려다가 가져왔는데, 이 언론에서 자아의 몸값을 7,500만 파운드, 1,170억으로 평가했고, 자아는 프리미어리그 28경기를 선발 출전했으며 한 경기를 교체로 출전했는데 3개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안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누가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예요. 어떤 부분이냐. 아스날이 자아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자아가 필요 없어요. 저번 시즌 자아하면 모를까. 이번 시즌 자아를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자아를 왜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내용에는 독일의 바이에른 미넨 역시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줄 서 있다. 헛소리죠. 그리고 그 금액이 자아 몸값이 7,500만 파운드, 1,170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를 어떤 정신 나간 애가 1,170억 줍니까? 지금 170억을 줘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아니 1,170억짜리라는 애가 이번 시즌 28경기를 뛰었는데 3골과 3개 도움이 있어? 야이씨, 됐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언플. 그러니까 뭐냐면 쇼케이스예요. 그냥 자아가 이 팀을 나가고 싶어하고 에이전트도 자아 팔면서 콩고물 먹고 싶은 거지. 네. 물론 금액은 옛날에 팔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싸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걸 인정해도 뭐 그만큼 자아는 나가고 싶은가 보죠. 뭐. 그냥 뭐 기사 같지도 않은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선수들 관련 선수 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뭐 이 에이전트 회사가 했던지 아니면 이 에이전트가 그냥 지가 했던지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미넨이 얘를 왜 데려가? 아무리 데려갈 애가 없어도. 자아가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만약에 오른쪽에 선수가 필요했으면 미넨이 산초나 이런 애들 아니 다른 애들 노렸겠지. 에이, 읽으면서도 내가 정말 읽기 싫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네. 세리아 A, 나폴리가 레알의 요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루카 요비치의 대변인과 접촉을 했으며 그 이유는 세리아 A 이적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요비치를 목표로 삼고 있고, 나폴리는 다음 시즌 최전방 공격진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메르텐스는 재계약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며 그의 계약은 이번 6월에 만료가 되면서 FA로 풀리게 됩니다. 또한 카예혼과 밀리크도 나폴리와 작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이전트에 따르면 나폴리가 카예혼을 잡아두길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카예호는 이번 여름에 FA가 되며 밀리크는 계약 기간이 1년 남긴 했지만 밀리크도 재계약을 원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밀리크와의 협상에서 아직 시간이 좀 더 있고 이번 여름 이적이 아마도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밀리크는 1년의 시간이 있더라도 본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고 이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좀 재계약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게 구단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불만, 뭐 가투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너무 지금 팀에 대한 뭐 월권이라 해야 되나? 막 그런 걸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드러낸 적이 있었고 좀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안첼로티 감독이 왔다가 빠르게 떠난 것도 라우렌티스가 자른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약간 양반이 좀 약간 변덕이 심해, 노인네가. 그래서 좀 선수들이 구단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네. 라우렌티스가 막 뭐 합숙하라고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빡친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나폴리 회장인 라우렌티스는 이런 상황을 조금 새로운 공격수로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요비치가 영입 대상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나폴리는 요비치의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나폴리에 넣은 선수만 해도 쿨리발리, 막시모비치, 디에고 드미, 케빈 말퀴시 있습니다. 거진 이 선수들도 다 지금 나폴리에서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뭐 라우렌티스 혼자 그 에이전트가 뭐라고 해야 되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4명이 있긴 하니까. 네. 미네는 로베리 대체자가 다 끝난 거 아니요, 안 끝났어요. 다 임대잖아요. 네. 데려오려고 준비하겠지. 미네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뭐 매물이 있다고 봐야 되나? 매물이 있다고 봐야 되나? 없어. 매물이 별로 없어. 오른쪽 황희찬? 말이 안 되죠. 함부르크에서도 그랬는데 뭐.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희찬이 한 달 부상이라 언급 한번 해봤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진정한 레알인 레알 베티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베티스에게 패배하면서 라리가 선두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라리가 27라운드 레알 베티스에게 1대2로 졌으며 리그 2위인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패배로 16승 8무 3패, 승점 56점. 바르셀로나는 현재 승점 58점, 2점 차로 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테오는 뭐 레알 베티스 오기 전에 피오렌티나도 있었으니까 진짜 옛날 얘기죠. 호아킨이 나 이날 경기를 안 보려다가 정시간 때는 못 보고 그 라이브 때는 못 보고 다음날 봤어요. 원래 이거 중계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레알 베티스 최근 성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뭐하러 봐? 했는데 경기를 나중에 다시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호아킨도 너무 잘하고 이 레알 베티스가 그 라인을 올렸던 레알한테 완전히 뭔가 좀 약간 잽을 계속 날려. 계속 이렇게 날리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막 약간 스피드하고 좀 드리블도 좀 하고. 이날 경기 되게 재밌었는데 중계를 할 거야. 이게 월요일 새벽 5시여가지고 중계를 못했어. 너무 피곤하더라고. 아무튼 네. 혹시 풀경기 못 보신 분들은 좀 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유튜브나 네이버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호아킨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장면은 호아킨이 돌파해서 마지막 크로스까지 돌파해서 그냥 골 넣으면 되는데 위에 크로스 올려주는 바람에 막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상황은 되게 뭐 골 넣었을 것 같네. 근데 이건 못 넣었어. 스포야. 첫 번째 골 좀 약간 우당탕하면서 나왔지만 재미는 있었죠. 재밌었어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부상자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검사 결과 쿠르투아는 내전근 부상이 맞고요. 마르셀로도 이제 왼쪽 대퇴부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정확한 부상 기간은 추후에 다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마르셀로 다 부상이다. 딸꾹질.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 나폴리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바르셀로나 나폴리전은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오늘 아침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지방정부 양측 관계자의 미팅 후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고,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방정부 보건부에서 열렸던 미팅에서 나온 정부 측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한폐렴 사태가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파악한 이후 카탈루냐 지방정부 보건부 장관은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엄격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 바르셀로나에게도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저 큰 경기장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챔스만큼은 좀 그 노래 흘러나오면서 그 팬들의 동기부여를, 이 선수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홈팬들은 정말 목 찢어져라 응원하는 그런 막 느낌의 경기를 봐야 되는데, 참 저 큰 경기장이 무관중이라고 하니 참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제가 뭐 엄청 오래 챔피언스 리그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박지성 세대 전부터 봤으니까 나는 또 봤다면 본 건데, 욕은 하지 않겠지만 이 중국 진짜 너무 짠하다 진짜. 얘네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일반 사람들도 너무 많아. 중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거기도 막 공장 올습돼 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 늦어지지 뭐 하면서 아주 그냥, 나 진짜 웬만하면은 중국 뭐 어떤 나라를 비하하면서 욕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고 너무 뻔뻔하고, 오늘은 뭐 지들끼리 울고 자빠졌던데, 뭐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이제 없다고? 이제 죽어 나가는 거지 이제. 걔네들도 참. 뉴스 할 때는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갑자기 또 빡이 확 치네 또. 진짜. 별의별 걸 다 봐 이제. 살다가 별의별 걸 다 봐. 응? 어쩌다가 어느 팀이 뭐 징계 먹어서 무관중 경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볼 때는 있어도, 지금 유로파 경기, 챔스 경기 몇 경기가 지금 무관중 하는지, 리그 중단이고, 세리아도 중단시켰잖아요, 지금. 중단이라 봐야지, 그것도. 다른 나라들은 뭐, 하지도 못하고. 그래, 뭐, 코로나 극복 영화를 만든다니, 자기들끼리 뭐, 코로나 이제 없대. 아무튼,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거 처먹기나 하고, 진짜. 진짜. 보면은, 됐다. AC 밀란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기관에 25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AC 밀란과 밀란 재단은 롬바르디아 지역 정부의 긴급 대응 기관에 25만 유로를 기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금액은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C 밀란은 제노아와의 경기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무관중 경기를 이미 했으며, 시즌권 및 경기 입장권을 소유한 팬들에게는 환불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밀란이 뭐 이렇다 저렇다 돈 있다 없다만 하지만 그래도 기부하는 모습은 참 좋네요. 롬바르디아 주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가 제일 많잖아요. 최근에 감염자가 롬바르디아가 제일 많대요. 네. 베네토주도 있고, 지금은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좀 통제됐던 지역이 롬바르디아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전 지역 다 통제라고 하던데, 이탈리아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되게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심각해. 사망자들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를 말하지 않고 싶어도 뉴스에서 매일같이 말하네. 매일같이 지금 막 새로운 기사가 뜨니까. 진짜. 8게임 610분을 뛴 포그바는 이번 시즌 1분당
222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1분당 2220만 원을 벌은 거예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작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폴 포그바가 부상 때문에 먹튀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영국 매체에 따르면 발목 부상이 재발한 포그바가 이번 시즌 맨유에서 뛴 경기는 리그 7경기 포함 8경기에 불과했고 소화 시간은 610분 정도입니다. 이번 시즌 870만 파운드, 135억 5천만 원이 보장된 포그바는 뛴 시간을 이제 받을 금액과 나눠보면 1분당 14,062파운드, 그러니까 2,22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2분 지나면 4,440만 원. 와우야. 3분 뛰면 6,660만 원. 오우야. 대단하네요. 네. 가끔씩 또 맨유가 이런 애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옛날에 누구지? 옛날에 그 친구 맨유에 있었던 종합병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챔스에서 박지성 대신 나간 정말 짜증난 상황이었던, 오가 들어가는데, 오웬 하그리브스. 그치. 오가 들어간대. 하그리브스. 하그리브스도 거의 뭐 이런 상황이었죠. 네. 오가 들어간대.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들어갔잖아요. 손흥민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굿 네이버스에 1억을 기부했습니다. 국제 구호 개발 굿 네이버스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말하길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피해를 접하면서 함께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이 우한 폐렴 그지 같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즘에 뭐 전현직 선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큰 금액은 대단하지만 이시연 내가 나 혼자 산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고생 엄청 했더라고. 100만 원 기부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고작 100만 원 기부했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비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백시연이다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도 좋은 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많이 하는 스타일.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금액 따지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거를 꼭 연예인이 100만 원대에서 그냥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나 봐요. 겉으로는 이시연이 되게 괜찮은 척 했지만 생각보다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더 할 걸라는 이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보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건 이해가 돼요. 남이 돈을 많이 벌면 배 아픈 것.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남이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안 했냐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려고 해도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눈치가 정준하야 진짜. 난 진짜로 이해가 안 돼. 특이한 사람들 많아 보면. 그죠? 우리 방에는 다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왔네요. 조금 긴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얘기라 하겠습니다. 은돈벨레가 이제 번리전에서 태클과 스프린트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나오면서 아주 심한 정말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번리와의 경기 종료 뒤에 무리뉴 감독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프리미어 리그는 매 순간 매 경기마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은돔벨레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은돔벨레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지만 그래도 훨씬 더 잘해야만 하며 나는 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매번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이 점을 그는 알아야만 한다라고 은돔벨레를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축구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는 캐러거 역시 무리뉴의 비난은 정당했으며 재능이 훌륭한 것과 위대한 선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은돔벨레는 그냥 유튜브용 선수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활약상을 편집해 놓은 영상에서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라고 강력하게 비꼬았고 캐러거는 공을 잡고 있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었고 패스도 준수했고 소유권도 잘 지켰지만 45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으며 최고 속도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 10번째였고 11명이 뛰고 있는데 10번째. 그럼 골키퍼 다음이에요? 아니 진짜 쓰레기가 이거 진짜. 공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설렁설렁 걸어다녔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나 좋아하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며 캐러거가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막 말하더라고. 이게 사람이야. 이게 쓰레기야. 이 정도면은 뭉쳐찬다도 못 나가 봐 이런 거지. 이 정도 은돔벨레가 제가 옛날에 조기축구 했을 때 포지션과 비슷해요. 네. 이 정도면 상호해지죠. 저도 상호해지 당했는데 얘는 상호해지 아니지. 나는 상호해지고 얘는 방출이지. 아무튼 캐러거가 은돔벨레가 프로 선수 같지 않다고도 말을 했는데 캐러거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놀이 할 때가 생각난다. 아이들은 공이 발 앞에 있을 때 그때만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달리기와 수비를 하는 것을 은돔벨레는 싫어하는 것 같다. 마치 노인이 조깅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캐러거가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막 진짜 아니 잘 봐요. 이 뭐가 웃기냐면 은돔벨레의 그 역할이 있어요. 무리뉴가 은돔벨레 넣었을 때 어떤 역할을 시켰겠냐고. 번니와의 경기에서 토트넘 얼마나 못했는데 그러면 압박도 해야 되고 강한 수비도 보여줘야 되는데 후반전 시작할 때 이 선수에게 좀 네가 우리 팀에 보탬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 끝날 때까지 스프린트하고 태클이 없었다라는 거는 내 아무리 머리를 내가 돌려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얘 무슨 상황이지? 얘 그냥 다시 프랑스 가고 싶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토트넘에 관련된 사람들이 랩이라든지 집안의 원수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니 이거는 몰라도 그냥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팀 상황이 이러면? 그러면서 애들은 더럽게 지시해요. 막 내려오라느니 지가 안 가려고. 응? 지가 안 가려고. 말은 그렇게 잘해. 말 이렇게 할 거면 스트리머나 하지. 그렇게 아까 방송에 트위치 가가지고 게임 방송 하든가. 말만 할 거면 뭐하러 나가서 뛰냐? 이해가 안 되네. 무리뉴도 진짜 그러면 안 하는데 이제 하더라고. 하도 빡쳤는지 진짜. 한국에선 노쇼, 무관중 경기에선 생쇼. 네. 현재 이제 실제 있었던 이제 기사 제목이고요. 네. 눈앞에 한국 팬 6만 5천 명을 외면했던 호날두가 세리아 A에서는 빈 관중석을 향해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인터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했던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구단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손을 저으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척을 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도 그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권하는 몸짓까지 취하며 생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카메라가 있는데 굳이 지가 약간 그 카메라에 어필되고 싶어가지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팬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척하면서 그냥 리액션 한 거예요. 네.
영상을 봤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라인 맞춰가지고 호날두를 깔려고 기사 쓴 것 같아요. 네. 좀 걔가 또 어그로 잘 끌잖아요, 호날두가. 호날두가 그때 한국에서만 뛰었으면 이런 기사 자체가 안 나왔을 텐데, 네. 뭐 바꿔서 냈겠지. 원래 호날두에 대해서 되게 그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냈던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만약에 이때 얘가 호날두 우리나라에서 경기 뛰었다 가정하면은 뭐 호날두 팬들 없지만 팬들 챙겨 막 이런 기사 나왔을 수 있어, 진짜. 하지만 그때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선 노쇼, 무관중 경기에선 생쇼, 네, 이런 거죠. 히샬리숑이 주마에게 시원하게 욕 한 번을 박아 주었습니다. 주마는 지난 시즌 에버튼에 임대를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으며 이제 에버튼이 아니라 첼시를 위해서 뛰는 그의 모습을 본 팬들은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후 주마는 자신의 SNS에다가 진지한 사진 한 장과 함께 오늘 퍼포먼스 좋았어 라고 글을 남기며 승리를 자축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에버튼의 히샬리숑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그는 짤막하게 FDP? 이 포르투갈어로 개새끼야 라는 욕설이라고 해요. 근데 FDP라고 쓰나봐요. 그냥 짧게 줄여서. 우리나라 치면 뭐 개쉑 뭐 이런 건가 본데. 네. 아마도 주마가 에버튼에 임대 갔을 때 둘이 꽤나 친하게 지낸 것 같고 서로 팔로우도 한 상태라고 하니까 장난이지만 뭔가 좀 그래도 뭐 이제 졌으니까 에버튼이 찌발렸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쓴 거에 장난으로 가가지고 뭐 자기 칭찬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댓글에 그냥 장난친 거겠지. 원래 주마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 얘기 주마가 보니까 애들 좀 잘 놀리는 것 같더라고. 포그바 이라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우노라고 스페인 게임 카드 게임이 있는데 주마가 포그바 집에 가가지고 그 게임하다가 포그바가 계속 지는 거야. 주마가 또 그걸 엄청 잘하나 봐. 포그바가 진짜 포그바가 정말 나이 먹을 대로 계속 먹은 거잖아. 참다가 포그바가 야! 너 가! 너 집에 가! 해서 진짜 집에 보냈대요. 하다가 승질나가지고 포그바가.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좀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욕을 먹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 보니까. 다음 소식은 FA컵 8강전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8강전 일정이에요. 3월 21일 레스터 시티와 첼시가 경기하고요. 12시 30분 현지 시간. 뉴캐슬하고 맨시티가 현지 시간 오후 7시 3월 22일 새벽 4시라고 해요. 네. 그리고 3월 22일 일요일 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이 노리치 시티와 맨유가 네, 또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3시간 간격 차이로. 이 모든 경기는 영국 방송국들을 통해서 중계가 될 것이며 이제 각 클럽에게는 35만 파운드, 5억 5천만 원이 중계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8강전 승리팀은 72만 파운드, 그러니까 11억 3천만 원을 보너스로 받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죠. 준결승은 이제 웸블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맨유가 노리치 만난 거 좀 다행히 있고 맨시티가 뉴캐슬 만난 거? 근데 맨시티는 뭐 누굴 만나도 레스터 시티와 첼시 만나는 거 요거는 채팅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아스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캐슬 맨시티는 별로 안 땡기고 노리치하고 맨유? 노리치 맨유도 보든가. 그러니까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토트넘의 베르바인이 발목 부상으로 챔피언스 리그 2차전, 그러니까 내일 경기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베르바인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챔피언스 리그 2차전 스쿼드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고 그는 주말 벌리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후에 절뚝거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주말 기간 동안 검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아침 베르바인은 팀 훈련에 제외되면서 이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라이프치히 경기 때. 근데 이 무리뉴가 직접 말하기를 2차전 2차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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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에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사실 염자래요. 염자 발목 부상인데 발목 꺾인 거지 한마디로. 근데 염자인데 염자가 지금 3월달, 그건 2달? 4월달, 5월달 중순이면 완전 리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좀 길게 내다본 것 같아요. 아니 좀 빠르게 필요하면은 아니 얘가 빠르게 회복하면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좀 무리뉴가 이번 시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은 팬분들이 베르바인드 시즌 아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오피셜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27,000명이 경기를 보러 왔고 그 경기장에 이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국도 조금 분위기가 막 가뜩이나 무관중 경기를 이탈리아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걱정된 상황에서 잉글랜드도 지금 이거 상황을 좀 쉽게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시던 잉글랜드 무관중 경기도 뭐 얘기가 기사거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도 나오면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베스트 기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목을 보고 제목을 야스가 하고 싶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베라티 이렇게 적었으니까 나왔습니다. 몰카를 당한 베라티가 여친에게 잠자리 거절 장면이 공개되어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파리 전문 소식을 다루는 PSG 토크는 개프렌치 풋볼뉴스 트위터를 통해서 베라티가 침대 위에서 여자친구에게 거절당하는 31초짜리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베라티는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막 이렇게 하면서 환심을 좀 사기 위해 노력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하고 베라티는 이제 상의를 반쯤 벗은 상태에서 잠시 후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 여자분 성함이 아이디래요. 아이디에게 뒤에서 이제 바지를 벗겨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이디가 단호하게 NO! 라고 말하며 이제 베라티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베라티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은 채 바지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상황에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털썩하는 거 있잖아요. 털썩. 네. 근데 이 파리 생제르맹 토크는 이 동영상은 베라티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몰래카메라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댓글을 다루신 이 기사를 올려주신 분 글을 보니까 이게 원래가 몰카의 원 의도는 얘가 다음 경기 안 뛰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베라티 이제 방에 들어오면 이 숨겨져 있던 쥐, 그러니까 무용쥐인지 실제 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쥐를 꺼내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원래 의도는 쥐를 무서워하는 베라티를 찍으려고 놀라는 베라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와도 다 이야기가 됐던 상황이었고 몰카를 한 건데 쥐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베라티가 막 욕구가 뿜뿜해가지고 욕구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거고 여자친구는 이제 몰카인 거 아니까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니까 이제 뭐 벗기려고 하니까 no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너무 놀라서 노를 한 건데 이제 베라틴이 이제 좀 약간 애가 좀 뭐랄까 좀 그런 거죠. 뭐 서운하게 했겠지. 아니 뭐 우리 사이에 이런 거 못하나 뭐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단칼에 해버리니까 이제 좀 약간 베라틴은 좀 약간 뭐랄까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네. 둘이 있다 보니까 뭐 좀 키스까지야 뭐 영상으로 나가도 네. 옛날에 이 방송사는 아닌데 토티도 되게 유명한 몰카가 하나 있어요. 토티도 이 카페 안에서 어떤 여자랑 있는데 여자가 엄청 유혹해 토티를. 근데 토티 그때 결혼했을 때야 벌써. 토티가 유혹이 처음에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다가 여자가 막 진짜 막 야하게도 입고 야하게 막 이제 뭐랄까 이 분위기를 가져가니까 이 토티가 못 참고
시도해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몰카가 이제 나와가지고 토티도 되게 망신당하고 그때 막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외국은 맞나 봐요. 근데 그 토티 영상 보면서 나도 좀 많이 놀랐어요. 어우, 야, 저게 TV로 나가도 되나? 저 나가면 막 큰일 나지 않나 싶었는데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 아무튼 네. 얘도 둘이 이제 방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짧은 영상 있는 그것도 제가 주소를 같이 공지를 올릴게요. 생방송 오신 분들은 이거 녹화 끝나면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생방송 오신 분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 서비스죠. 네, 굳이 안 가도 되게 해드리는 이 서비스. 네. 자, 오늘 축구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 펜코에서 발주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주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길게 했는데 새벽에 또 토트넘 경기도 있으니까 그때 카카오 팟플레이어에서 조던을 검색하시면 우리는 함께 토트넘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 다시 한번 오늘 또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보자. A 블랙핑크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젤럽스님 감사합니다. 카카오는 어디서 보죠? 네이버에 카카오 팟플레이어를 검색하시면 네. 이런 플레이 창이 설치가 됩니다. 그냥 뭐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쓰셔도 되고 인터넷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브로 가셔가지고 안 보이시는구나. 라이브로 가셔가지고 이따 축구 중계 있을 때 조던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채널이 나와요. 채널로 오셔도 되고. 나 왜 안 나와? 나 오늘 조던하면 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왜 안 나와? 짜증나네. 근데 나 검색 안 돼요? 나 지금 알았네? 나 검색 안 돼? 여기는 보이는데 원래 검색되는데 왜 안 나오냐? 내게 이상한 거구나. 그냥 조던에도 나왔는데 원래? 요상하네. 나 잘못했나? 아마 그럼 내가 초반에 이거 방제를 섹스로 전화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야스로 바꿨는데 사람들이 너무 약간 방제가 직구라고 해가지고 야스로 바꿨는데 그래서 안 되나 봐. 섹스라 적어가지고. 아무튼 저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럼 섹스를 하지. 섹스가 이상한 게 아닌데 섹스 뭐 금지원에 보니까 채팅에도 그래서 검색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섹스가 뭔데 뭐 섹스가 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핑크
진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